정말 굉장하죠? 그런데 이런 미친 혜택을 모르고, 69년에 지어졌으니까, 56년이나 됐네. 부시고 새로 지어야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시간과 돈을 쓰고도 투자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건물주가 꾸민 분들이 오늘부터 요 이 땅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이 두 단어는 건물과 토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매직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비 건물주분들부터 심지어 실제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중요하면서 건물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를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걸 활용해서 돈을 얼마나 우다다다 신나게 벌 수 있는지까지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상위 1% 건물주들만 활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땅을 사용하고 개발해야 하는데요. 토지 용도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다르다.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토지 용도는 그 땅의 가치를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우리가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를 나타내는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이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의 실제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드론을 날려서 아래 땅을 내려본다고 할 때 대지 면적에 비해 건축물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식이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거에 100을 곱한 게 바로 건폐율입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땅이 100평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평으로 그냥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평이 더 익숙하니까 이 건물이 땅에 닿는 거를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건축 면적이 60평짜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60평 나누기 100평을 해서 건폐율은 60%입니다. 자, 다시 건폐율은 대지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이 60%라는 거는 대지가 100평이었을 때를 가정하면 60%를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60%인 땅에서 우리가 40평인 건물만 지으면 20평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반대로 건폐율이 60%인 땅에 80평짜리 건물을 짓는 거는 20평을 넘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 건물주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사고 싶은 건물의 건폐율이 실제 토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폐율보다 낮다면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사고 싶은 건물의 건폐율이 실제 토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폐율과 비교했을 때 건물의 건폐율이 낮다면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지어서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건폐율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실제 토지에서 건물의 건폐율이 더 높다면 이거는 최대한 지키면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사고 싶은 건물의 건폐율과 실제 토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을 비교한 다음에 지금 건물의 건폐율이 낮다면 건물을 부시고 다시 신축을 지어서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건물의 건폐율이 더 높다면 이거를 최대한 지키면서 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건폐율을 같이 계산해보는 연습도 해볼게요. 건폐율 계산 연습.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받았던 매물의 정보입니다. 대지 면적이 127.86평이었고요. 건축 면적이 72평인 건물이 있었어요. 이 건물의 건폐율은 얼마일까요?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같이 정답을 알아볼까요? 건축 면적 72평이고 대지가 127.86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면 얼마예요? 56.31%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땅의 건폐율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60%였어요. 토지의 건폐율은 60%. 그러면 아까 꿀팁을 지금 활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 건물의 건폐율은 56.31%고 토지의 건폐율은 60%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건 좀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굳이 부시고 새로 짓다기보다는 이거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얘는 지금 차이가 거의 없음. 건폐율만 고려했을 때 새로 신축을 지을 정도는 아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처럼 건폐율이 높을 때에는 대지 면적에 거의 꽉 차게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끼리 굉장히 가깝고 빽빽하게 보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역세권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죠. 역세권 주변의 상업지는 건폐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건폐율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을 매우 작게 지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서울 근교의 자연녹지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폐율을 통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를 알아봤으니 이제 높이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 위에 지상에 있는 건물을 하나씩 쌓아 올렸을 때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대지 면적 위에 지상에 있는 건물이에요. 지하가 아니에요. 대지 면적에서 지상에 있는 건물을 하나씩 쌓아 올렸을 때의 비율이 바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보시면 지상층 바닥 면적의 총합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이것도 같이 계산해는 연습을 해볼게요. 대지 면적이 20.69평이고요. 지상층 총 바닥 면적이 77.9평이라고 했을 때 용적률은 얼마일까요? 이것도 먼저 한번 계산해 보실게요.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이 77.90이었으니까 나누기 대지 면적인 20.69 한 다음에 100을 곱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용적률이 높네요. 실제 매물에서 갖고 온 겁니다. 376.51%예요. 참고로 이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용적률이 200%였는데 실제 이 건물의 용적률은 376.51%였어요. 굉장하죠. 이렇게 건물과 용적률의 뜻을 알고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직접 같이 해볼게요. 토지 이음 사이트를 누르셔서 여기 원하시는 주소를 누르고 이렇게 열람을 누르시면 건폐율 용적률을 클릭하셔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물건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 용도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는 직접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셔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금처럼 용도별로 정확하게 규제하기 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을 보시면 간혹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무조건 부시고 신축을 짓는다면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이해하기 쉽도록 작년에 거래되었던 실거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작년에 거래되었던 사례입니다. 동대문구에 19.5억에 거래가 되었던 대로변 꼬마 빌딩이에요. 총 대지 면적은 26.29평이고요. 토지 평당가는 0.74억 정도입니다. 7,400. 용도 지역을 보면 2종 1주,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주소를 그대로 토지 이음 사이트에 넣으면 이렇게 토지 용도 지역과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실제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일까요? 무려 건폐율 89.9%, 용적률은 369.54%입니다. 건폐율을 30%나 더 받고 용적률도 169.54%나 더 받은 케이스인데요. 정말 굉장하죠? 그런데 이런 미친 혜택을 모르고 69년에 지어졌으니까 56년이나 됐네. 부시고 새로 지어야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신축을 짓게 되면 토지 용도에 따라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인 건물밖에 짓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 돈을 쓰고도 투자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특히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간혹 건축물 대장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저희가 배운 것처럼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숨겨진 보석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상위 1% 건물주들만 활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걸 딱 요약하자면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고 각각 용도에 맞는 건물의 크기와 높이에 맞게 지을 수 있는데 방금 보신 이렇게 56년이 된 오래된 건물인 경우에는 보너스처럼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매우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찾는 실력에 달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꼬마 빌딩 캐시넛에서 확실하게 성공하는 꼬마 빌딩 투자의 모든 것을 하나씩 배우실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가장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세요. 2월에는 건물을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와 초보자분들을 위한 재밌는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